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115.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주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공포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다. 116.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없다. 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들의 의무감은 그런 행동을 보장한다. 그들은 비록 다툴 일이 생겨도 상대에게 잘 대한다. 그들은 늘 의무를 다하는 본래의 모습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을 이기느니 차라리 이런 좋은 사람과 다투는 게 낫다. 비열한 사람과는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들에게는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없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신뢰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명예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명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항상 피해야 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덕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는 정직의 왕자다. 117. 아첨과 비난이라는 암초를 피하려면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라. 절대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괴로워진다. 친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피해야 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공적으로 말하는 위치에서는 언뜻 어리석은 분위기만 풍겨도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두 가지 암초, 즉 아첨과 비난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18.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 가치가 크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예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종의 마법과 같다. 무례할 때 모두의 분노와 경멸이 일어나듯 예의가 바를 때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무례함이 교만함 때문이라면 미움받을 만하고 무식함 때문이라면 경멸받을 만하다. 예의는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언제나 낫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 있게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들 사이에서 예의 있게 대하면 그 가치가 드러난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치가 크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을 받는다. 예의와 존중은 그것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대로 머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119.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떨쳐내기가 어렵다. 스스로 미움을 사지 말라. 굳이 스스로 반감을 불러 일으킬 필요는 없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이유나 방법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을 미워한다. 악인은 선의를 베풀려고 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인다. 남에게 복수하려는 욕망은 물질적 욕망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해를 끼친다. 모두에게 미움받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화가 나 있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은 나쁜 평판만큼 지워지기 어렵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을 경외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교만한 사람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별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 따라서 남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리고 번영하고 싶다면 먼저 남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 120. 생각과 취향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지식까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낫다. 생각과 취향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구닥다리 생각은 버리고 취향도 최신 유행에 맞춰야 한다. 다수의 취향이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것을 따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을 단장할 때 비록 과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현재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단 이런 생활 법칙은 선의 영역에서는 예외이다. 그것을 시대와 상관없이 늘 실천해야 하는 미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구시대 발상처럼 보인다. 선한 사람들도 과거 좋은 시절에나 살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받지만 선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주류가 되지 못하고 대중도 그들을 따라하지 않는다. 오, 미덕이 이상하게 보이고 악이 막연한 슬픔 시대여.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선에 맞춰 살아야 한다. 또한 운명이 거절한 것처럼 보다 허락한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121.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지 말라. 매사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항상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결국엔 싸움이나 비밀스러운 일로 만든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뒤로 던져야 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래 문제였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많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인데 괜히 신경 써서 큰 문제가 될 일도 많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쉽게 끝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치료법이 되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문제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꼭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는다. 122.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말과 행동을 다스리라. 그러면 어디서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존경도 미리 얻는다. 이것은 모든 것, 즉 대화와 연설, 심지어 걷고 보고 원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탁월함은 어리석은 무모함이나 거만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우월한 성품과 덕스러움이 쌓여 형성된 위험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123.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을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 엄수를 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게도 여긴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124. 당신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일이 당신을 필요로 해야 한다. 남들이 탐내는 사람이 되라. 숱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면 그건 큰 행운이다. 보통은 임기가 끝난 사람에게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계속 호의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과 재능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친절한 태도도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당신의 탁월함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당신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기를 명예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기 때문에 명예로워진다. 단,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당신이 돋보이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탐나는 사람이 아니라 후임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125. 남의 흠이나 들천에 자기 흠을 덮으려 하지 말라. 녹색 책이 되지 말라. 남의 치욕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자기 명성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흠이 지워지지 않으면 남의 흠으로 자기 흠을 덮으려고 한다. 아니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위로일 뿐이다. 도시 오물이 담긴 하수구 같은 그들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더러운 것은 많이 파헤칠수록 더 더러워진다.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드물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점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들은 살아있더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하고 넌덜이 나는 인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126. 친구들 사이라도 잘못을 털어놓는 일은 주의하라.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념도 감추어야 하는데 결점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 저지르려는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명성은 한 일보다는 신중함이 좌우한다.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은 해와 달의 일식이나 월식처럼 훤히 드러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조차 숨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127. 용기와 지혜, 아름다움에 생기를 더하는 은밀한 매력을 소유하라. 매사에 은밀한 매력을 보이라. 이것은 탁월한 자질의 생명이자 말의 호흡이며 행동의 영혼이고 모든 탁월함의 광채다. 다른 완벽함은 본성의 장식이지만 은밀한 매력은 완벽함 그 자체의 장식이다. 심지어 이것은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학습보다는 자연적 특권으로 얻으며 훈련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재능을 넘어서고 용기를 추월한다. 방해물을 제거하고 거기에 완벽함을 더하기도 한다. 은밀한 매력이 없으면 모든 아름다움은 죽고 모든 우아함은 추악함이 된다. 또한 그것은 용기와 분별, 지혜, 위엄 그 자체를 초월한다. 따라서 은밀한 매력은 모든 일의 지름길이자 모든 어려움에서 세련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128. 위대한 정신은 어디서나 빛난다. 정신의 고귀함, 이것은 영웅의 주요 자질 중 하나다. 온갖 종류의 위대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취향을 높이고 마음을 넓히며 생각을 고양하고 심성을 고결하게 하며 위엄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눈에 잘 띈다. 종종 운명의 시기로 감춰지기도 하나 다시 빛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때 의지를 다스리기도 한다. 거기에서 도량과 관대함을 비롯한 모든 뛰어난 자질이 나온다. 129.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절대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불평은 위로하는 연민보다 화나게 하는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즉,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불평하면 그것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첫 번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구실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불평함으로써 미래의 불평을 초래한다. 또한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면서 과도한 응석을 부리다가 경멸을 받는다. 차라리 자신이 받는 호의를 칭찬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 하지만 부재 중인 사람들이 베푼 호의를 반복해 말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같은 호의를 베풀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명성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꼴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자신의 수치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적들을 저지하고 친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들만 알린다. 130. 훌륭한 겉모습은 내적 완벽함을 드러내는 좋은 방편이다. 행하고 드러내라. 만사는 실세가 아닌 보이는 대로 전해진다. 가치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배로 빛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성도 이성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 눈치채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속임이 만연하고 만사가 겉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겉모습이 실제와 꽤 다른 것도 많다. 하지만 훌륭한 겉모습은 내적인 완벽함을 드러내는 최고 방편이다. 131. 고상한 정신은 충분히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고상한 정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우아하고 정신은 담대하다. 그리고 고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심성이 매우 빛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정신을 가진 건 아니다. 이것은 관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적에게도 좋게 말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한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가 올 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다. 복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승리가 코앞에 왔을 때 의외의 관용을 베품으로써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 또한 그들은 수완이 좋고 국시의 꽃이다. 그리고 절대로 승리를 과시하지 않는다. 원래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을 세워도 그 사실을 감춘다. 132.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떻게 줄까를 더 생각하라. 2번 생각하라. 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데 특히 확실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리고 허용하거나 개선해야 할 때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 늘 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란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귀해진다. 만일 거절할 일이 생기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첫 충동에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면 대부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는 게 좋다.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책이다. 133. 혼자 미치는 것보다 다수와 제정신인 것이 낫다. 혼자 제정신인 것보다 모두와 미치는 게 낫다. 이는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만일 모두가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혼자 제정신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종종 가장 높은 수준의 알미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남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보통 대다수가 무지하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려면 아주 신에 가깝거나 아니면 아주 짐승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위의 말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 혼자 미치는 것보다 다수와 제 정신인 게 낫다.
그러나 여전히 키메라처럼 특이한 존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